이 상자를 아시나요?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하자 비행사가 그려준 이 상자. 이전까지 양을 그려주었을 땐 어린 왕자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싫다고 하였습니다. 양이 아닌 상자를 그려주자 그제서야 어린 왕자는 마음에 쏙 들어했습니다. 상자 속 양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상자 안에 양이 존재하긴 한 걸까요?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어린 왕자의 상자 속에서 양이 어떻게 존재할지 저희 10조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슬릿 실험은 양자역학에서 실험 대상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구분하는 실험입니다. 이중슬릿에 입자를 쏘이면 입자는 이중슬릿의 두 구멍을 제외한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중슬릿에 입자가 아닌 파동을 쏘인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파동이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파원이 두 개의 파원으로 바뀝니다.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중첩을 일으키는 지점에선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되고 삭제되는 곳에서는 무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전자를 이중슬릿에 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입자로만 알고 있던 전자를 이중슬릿 실험에 이용하니 간섭무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의 파동성을 의미하는데요. 당시에는 전자들끼리 영향을 미쳐 간섭무늬가 생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를 한 개씩 쏘아보아도 간섭무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코펜하겐에서 제5차 솔베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솔베이 회의는 크게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에 의거한 불력소적 세계관과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에 의거한 연속적 세계관을 가진 두 개의 파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불연속파의 보호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제곱하여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호는 신에게 명령하지 말게 라고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솔베이 회의는 불연속파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는데 만약 관측을 하게 된다면 파동 붕괴가 일어나 둘 중 하나의 성질만 나타낸다는 해석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또한 관측을 하는 대상은 거시세계에, 관측을 당하는 대상은 미시세계에 있다고 구분지었습니다. 미시세계에서는 관측에 의해 입자성과 파동성 중 하나로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슈레딩거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의 모순을 지적할 하나의 패러독스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코펜하겐 해석에서 분리해 놓았던 관측을 당하는 대상과 하는 대상을 허물면서 미시세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물질의 이중성을 거시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지 못하는 역설 중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솔베이 회의는 불연속파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는데 만약 관측을 하게 된다면 파동 붕괴가 일어나 둘 중 하나의 성질만 나타낸다는 해석을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또한 관측을 하는 대상은 거시세계에, 관측을 당하는 대상은 미시세계에 있다고 구분지었습니다. 미시세계에서는 관측에 의해 입자성과 파동성 중 하나로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슈레딩거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의 모순을 지적할 하나의 패러독스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이 사고 실험은 코펜하겐 해석에서 분리해 놓았던 관측을 당하는 대상과 하는 대상을 허물면서 미시세계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물질의 이중성을 거시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슈레딩거의 사고 실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지 못하는 역설 중 하나였습니다. 1999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안톤 차일링거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패러독스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플러렌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차일링거는 플러렌을 이중슬릿에 쏘아서
파동과 같은 무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플러레는 거시세계에서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수소 원자보다 5만 배는 더 크기 때문에 전자와 비교하면 매우 큰 입자입니다. 이런 입자를 이용하여 파동과 같은 무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미지세계와 거시세계를 허물 수 있음을 암시하는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결 어긋남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한 양자계가 중처 상태일 때를 결 맞음 상태라고 하고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중처 상태가 파괴되는 것을 결 어긋남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관측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와 상호작용을 한다면 중처 상태가 파괴되어 한 상태로 귀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플러렌의 이중슬릿 실험도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 어긋남이 일어나지 않아서 간섭 무늬를 띠게 된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양이도 완벽한 진공인 공간에서는 중성대 상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고양이로도 회절 무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했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상자 안이 진공이라면 양 또한 상자 속에서 중첩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자 속 양에 대한 불확정성은 다시 말해 모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양을 가린 상자로부터 양의 모든 존재 가능성을 발견하는 원동력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양자역학세계.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10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